하나의 사례를 들려면 소방관계당국이라고 하면서 식당이나 숙박업소에 전화를 해서 지금 최근에 강화된 소방 규정에 따라 3, 40만 원 상당의 소화기가 구비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전화를 하면서 계속 대화 중에 서서히 본색을 드러나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소화기 세트 2세트를 포함해서 이동식 고가의 소화 장비 약 400만 원 상당을 구비해놔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당일 오후에 점검을 나갈 건데 그게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지금 당장 5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으름장을 놓아서 그 물품을 사게 하는 노쇼 사기가 또 있기도 한데요. 당연히 소방서나 경찰서나 이런 관공서에서는 직접 어떤 물품을 사라고 권유하는 전화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 해당 부처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가 온다면 일단 나에게 어떤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온다. 그럼 의심부터 하시고 일단 전화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도 실제 있었던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한국철도공사 직원이라고 사칭을 한 사람이 약국에 이제 전화를 해서 네. 열차 내에 비치할 응급 의료 세트를 아주 대량으로 구매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약국에는 없는 방독면도 함께 이 응급 의료 세트하고 비치를 해야 되니까 이 방독면을 내가 알려주는 업체에 전화를 해서 미리 좀 사다 놔라. 그러면 내가 응급 의료 세트를 가지러 갈 때 같이 결제해 주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경우죠. 다행히도 이 약국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철도공사에 전화를 해서 이런 직원이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서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뭔가 나중에 줄 테니까 미리 좀 대량으로 사달라. 이런 것들은 사기 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야, 진짜 별의별 사기가 다 있네요. 이 노쇼 사기 정말 이거 위험한데 이게 우리 사장님들 피눈물 나게 하잖아요. 경유님 좀 제발 좀 잡아주세요. 얘네들 좀. 싹다 그냥. 네, 좀. 맞습니다. 저도 싹 다 잡아서 우리나라에 이제 사기가 하나도 없어지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죄를 범하는 사기범들은 굉장히 지능범이라고 표현할 만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잡히지 않는지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교묘하고 악질적이라 검거하고 싶죠. 우리 경찰관 중에 뭐 하루빨리 이 나쁜 사람들을 검거하지 쉽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실 때는 연락처가 있으니까 빨리 검거할 수 있겠지. 혹은 내가 이체한 송금 내역서라든가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빨리 검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로 신고를 하게 되시겠지만 정말 저희도 속상하게도 막상 그 전화를 알아보게 되면 인터넷 전화라서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경우라든가 혹은 대포폰을 사용한다거나 혹은 그 단기로 사용할 수 있는 유심을 이용해서 아예 알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계좌 역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받는 대포 통장인 경우가 많아서 수사가 좀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끈질기게 계속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하다가 추적을 하다 보면 그 돈이 입금된과 동시에 그 계좌에서 여러 통장으로 싹 빠져나간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코인을 사서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도 끈질기게 계속 수사를 하다 보면 결국 총책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고 국제 공조조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사기 범죄가 진흥화되는 만큼 진화하는 만큼 저희 수사수법도 진화하고 있으니까 믿고 계속 의심되면 신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기범들이 돈 받으면 뭐 빨리 옮기려고 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만약에 나도 빨리 이 통장 지급 정지 신청을 하면 그래도 돈을 좀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보이스 피싱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급 정지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본 그 노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급 정지가 어려워요. 왜 해당이 안 될까? 저도 이제 고민해봤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해당되면 바로 통장이 지급 정지되는데 이 통장이 정지가 되면 너무나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혹시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아마 법이 예외를 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냥 법이 개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악질적인 노쇼 같은 경우에는 지급 정지 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노쇼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됐어요. 헉, 이게 노쇼였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일단 그래도 은행에 먼저 연락을 하셔가지고 내가 잘못 이제 송금한 것 같다. 그걸 지급 정지가 가능한지 먼저 문의하시고 만약에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이게 속도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기꾼들이 금방 돈을 빼가지고 막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피해도 회복하시고 출국 정지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속도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뭐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이라든지 다른 조치도 모든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노쇼 사기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거예요? 공연 섭외를 해놓고 네. 그 날짜 당해서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 스케줄 연락 비워놨는데. 전화했더니 그것도 없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제 기획사가 이제 결국엔 없어졌다 뭐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야 이거 노쇼가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예방 수칙 좀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오늘 방송 중에 변호사님들 두 분께서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전화번호 교차 검증입니다. 그 사기범이 명함이나 공문을 보여주면서 이 번호로 연락하시면 된다라고 할 때 그 번호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번호는 그 공문에 나온 번호는 사기범이 전화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번호입니다. 당연히 포털 사이트라든가 114로 연락해서 그 해당 기관의 번호를 확인하셔서 전화하시고 해당 부서에 뭐뭐 땡땡땡 과장이란 분이 예약을 하셨는데 그분이 계시냐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분하고 통화해서 우리 쪽으로 예약을 한 게 맞냐라고 전화번호 교차 검증을 반드시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전화번호 교차 검증을 했어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약일이 다가와서 거래와 무관하게 이쪽 업체 이 술이 필요한데 이 매트가 필요한데 혹은 이 뭐 특별한 뭔가가 필요한데 하면서 계좌 송금을 유도한다거나 물품을 대리 결제를 하고 그 물품 대금보다 10% 아니면 20% 아니에요 사장님 특별히 30%더 현장에 가서 30% 결제하겠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장사하는 입장에서 내가 돈을 번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많이 기쁘고 이게 사기라는 의심을 못하게 되는데 내가 돈을 벌려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 돈을 나가게 한다? 그거 일단 의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의심 상황이 느껴지거든요. 네네. 돈을 입금하라고? 이거 좀 이상한데? 내가 예약금도 받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예약해도 되나라고 의심되는 순간 112로 연락을 주시거나 주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진행하다가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셨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조금 의심이 됐어요라는 진술을 많이 듣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바로 중단하고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